네,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들. 맨날 보는데, 그죠? 맨날 보는데 또 앞에 나왔다고 박수 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요? 오늘 좀 괜찮아요? 네. 원래 괜찮았어요. 그쵸? 방금도 더 빨랐죠. 예, 올라와야 되니까, 그죠? 그쵸, 더 빨랐지. 네, 좋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뉴스킨 사업가 강은정입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하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뜻이 깊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발대식을 이제 곧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제가 어떻게 성장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느꼈던 부분들, 그 다음에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왔어요. 저는 어김없이 2024년도도 도전합니다. 그죠? 도전, 여기 계신 분들 다 도전하시죠? 네. 이번에 나 진짜 도전한다 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진짜 저도 진짜 도전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한 3년 차? 진짜 도전해야지 라고 마음먹었던 그 3년 차부터 정말 다른 비즈니스가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좀 공유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넘겨볼게요. 네, 이렇게 저의 어찌 보면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2020년도부터 석세스 트립을 달성해서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놓친 적이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네, 근데 아쉬웠던 건 방콕이랑 하와이가 코로나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돈으로 받았어요. 본사에서 돈으로 주면 어때요? 너무 좋죠? 저는 돈으로 안 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가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본사에서 현금으로 이거를 한 몇백을 싹 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게 이제 남편 몰래 제가 용돈으로 아주 야무지게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괌을,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괌을 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시드니. 괌은 남편이랑 갔고요. 시드니는 엄마랑 갔고요. 이번에는 이제 싱가포르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다녀오면 다녀올수록 확신은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여행을 다녀오면 다녀올수록 나 정말 더 잘하고 싶다. 근데 여행을 그냥 보내주진 않잖아요. 근데 여행을 어떻게 보내주죠? 본사가? 상대평가하나요? 아니요.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내가 상대평가를 해서 이 본사에서 나를 누군가와 겨뤄서 내가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작년 대비 내가 성장하면 갈 수 있는 게 이 석세스 트립이잖아요. 석세스 트립을 다녀오면 사실 내가 여행을 다녀오는 기쁨도 있지만 석세스 트립을 다녀왔다는 그 자체가 왜 사람들이 석세스 트립을 제가 석세스 트립 다녀온 거에 왜 여러분들이 우와 해주셨어요? 그걸로 증명이 되기 때문 아니에요? 이걸로 뭔가가 증명이 됐기 때문에 비즈니스에 관련한 무언가가 증명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석세스 트립은 그냥 단순히 내가 여행을 즐기고 왔다 이게 아니라 내 비즈니스의 성적표이기도 한 무조건 가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 싱가포르도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발리 석세스 트립도 정말 열심히 도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영상 볼게요. 네. 제가 넣어놓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영상을 넣어놓고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발리를 너무너무 가고 싶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갈 생각에 좀 설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스토리를 조금 공유를 해드리자면 저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전 여기 계신 대부분의 사장님들을 알고 있지만 또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관광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내가 전공했던 거 꼭 살리고 싶었어. 이런 분 계세요? 아, 아니었어요, 다? 저는, 계시죠? 저는 제가 전공했던 거를 무조건 살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전공을 살리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힘들어서 그래,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내 전공을 살리고 싶다 라고 해서 열심히 도전해서 호텔이랑 항공사, 카지노, 제가 관광을 전공했으니까 이 세 군데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세 군데를 다니면서 너무나도 현실적인 이 부딪힘을 느낀 거예요. 난 앞으로 못해도 그래도 내가 한 8, 90년은 살지 않을까? 못해도 앞으로 못해도 60년, 70년은 더 살지 않을까? 근데 내가 60대가 됐는데 카지노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3교대였거든요. 그래서 준비해야겠다. 나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내 인생과 우리 부모님 인생과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대안책을 찾아야겠다. 라고 했을 때 SNS를 통해서 뉴스킨을 알게 됐고요. 뉴스킨을 지금 8년, 9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제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처음부터 와, 나 진짜 이 비즈니스 나 물 만난 물고기야 이러면서 잘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지금 3년차 미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년차 미만. 거의 이제 한 80%, 75% 이상은 3년 미만이신 것 같아요. 자, 3년 미만인 저를 이제 되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잘하지 않았거든요, 비즈니스를. 막 내가 만나는 사람마다 족족 초대가 되거나 만나는 사람 족족 막 뉴스킨 너무 쓰고 싶은데요? 파마넥스 먹고 싶은데요? 그 사업 알아보고 싶은데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비즈니스를 해온 이 과거를 생각을 해보면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그 터닝 포인트가 저는 3년 차였을 때 한 번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3년 차 때 만들어놨던 조직으로 지금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그래서 나는 3년 차 때 정말 EVP를 향해 정말 미친 듯이 도전할 때 그때 만들어진 판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영향을 주고 있구나, 나의 비즈니스에. 그러면 저는 24년도가 지금 저의 두 번째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터닝 포인트. 24년도를 반드시 내 두 번째 터닝 포인트로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이 올해를 보내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EVP라고 하면 과거의 구루비잖아요. 구루비. 구루비. 네, EVP라고 하는 직급이 왜 저한테 터닝 포인트였을까요? 석세스 트립이 있어서요. 맞아요. 그리고요? 중간 리더. 감사해요. 네. 중간 리더. 맞아요. EVP는요, 중간 리더라고 우리가 칭하죠. 그리고 또 왜 EVP가 저한테 터닝 포인트였을까요? 독서 미팅. 빨개. 독서 미팅. 돈 좀 벌었어. 돈 좀 벌었어. 돈 좀 벌었어. 좋아요. 저는요, EVP가 되고 나서 레버리지라는 걸 처음 제대로 느껴봤어요. 그래서였어요. 네. 제가 EVP가 너무너무 되고 싶었어요. 지금은 제가 EVP를 도전했을 때는 EVP라고 하는 중간 리더 직급은요, 진짜 리더. 내가 내 라인에 사장님들을 이끌고 있는, 리드하고 있는 사장님의 사장님인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사장님의 사장님이니까 얼마나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성장하고 막 성장통 있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EVP는요, 저의 비즈니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내가 리얼 EVP가 되기 위한 이 목표에 대한 강도가 얼마나 강한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때 당시 EVP라고 하는 중간 리더에 대한 이 로망과 반드시 내가 EVP가 되겠어. 내가 반드시 내 라인의 대리점 사장님들을 내가 한번 리드하는 입장이 되어 보겠어. 라고 하는 목표를 안 돼도 계속 외쳤었거든요. 안 돼도. 그래서 EVP라고 하는 직급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인지하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BR2000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BR2000이라고 하는 제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걸로도 진도를 충분히 나갈 수 있지만 내가 정말 나와 함께 하고 있는,
나와 함께 비즈니스를 나처럼 하고 있는 4명의 사업자와 평생 친구가 돼보는 이 과정을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고 집중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저의 11월 초대 식사는 저도 팬 어버브를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 것입니다. 말도 못해, 그죠? 일단 팀 목표는 래피드인데 목표는 11월달이 Q1달 루비 진행하고 있는 Q1달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 나가는 점은 이렇게 2달을 보내겠다. 저는 일단 생각해보는 게 지금 콜드방, 공항방, 그 다음에 소셜방에 속해 있는데 그 안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사업자가 될 것이고요. 일단 주에 2회 신규 대문하기. 그 다음에 지금 명단 작성해 놓은 명단 예비 파트너들 지속 반복해서 만나기. 그래서 저 가는 점은 이번 해에 루비 진행을 꼭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래피즈가 아닐 때예요. 네, 제가 래피즈가 아닐 때 랠리 스텝이었거든요. 저는 골드 때부터, PL 때부터 랠리 스텝을 했었어요. 그래서 랠리 스텝을 하면서 랠리 스텝들은 항상 전날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이 랠리의 모든 준비를 맞춰놓고 리허설을 모두 다 끝내고 랠리 스텝을 하면 정말 진짜 너무 좋은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거든요. 그럼 다 끝나고 이제 모여가지고 스태프분들끼리 그 간단하게 먹으면서 야식을 즐기면서 미래 얘기, 내 목표 얘기, 내가 랠리 스텝인데 적어도 이렇게 성장하고 싶다. 꿈을 나누는 시간들을 항상 가졌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래피즈가 아니었을 때고요. 열심히 소셜방 들어갈 때 열심히 소셜방 들어가도 망근 잘 못해가지고 막 망근이 목표이고 막 이럴 때예요. 그리고 텐어버브가 목표였고 텐어버브를 3번 도전하는데 3번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자꾸 텐어버브를 막 도전하는데 10명 다 만들어 놨는데 당일에 2명이 못 온대. 뭐 이런 경우 있죠. 텐어버브 왔다. 드디어 텐어버브 올라간다라고 했는데 당일날 또 1명이 못 온대. 아프대. 이런 경우들을 제가 반복하면서 텐어버브에 대한 이 열망과 EVP라고 하는 직급, 루비라고 하는 중간 리더 너무너무 되고 싶은데 내 맘처럼 되지 않을 때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왜 이렇게 말을 또박또박 하세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근데 전혀 안 그랬거든요, 사실. 이것도 많이 다듬어진 상태예요. 말도 더듬고요. 약간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저랑. 지금의 저랑 조금 느낌이 다른 이 영상을 좀 찾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간절하게 액션했을 때가 있어요. 간절하게 액션할 때. 근데 또 많은 파트너 사장님과 미팅을 하다 보면 저는 간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면 윙크 한번 해보세요.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네, 있을 수 있어요. 왜 나는 다른 간절하게 액션하는 분들보다 안 간절한 것처럼 살지? 나 왜 이렇게 내 스스로 봤을 때 나 게으른 것 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 또한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자체도 과정인 거죠. 너무 잘하고 계신 거죠. 왜냐면 제가 언제 느꼈냐면 저는 부모님과 자취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이 결혼하기 전까지 부모님이랑 같이 살았던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회사를 다니고 막 인생에서 정말 막 굴곡이라고 해야 될 게 크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소원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인생에서 진짜 굴곡이 미친 듯이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인생의 굴곡이라고 할 게 막 미친 듯이 있었던 사람은 뉴스킨에 와서 생각해보게 됐어요. 아니었구나. 아니었구나. 내가 힘든 거 힘든 게 아니었구나. 네, 왜냐면 저도 처음에 제가 아까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 그랬죠. 그 터닝 포인트가 오기 전까지는 계속 무딘 거죠. 내가 이렇게 목표를 못 이뤄도 그냥 그러면은 못 이뤘네. 석세스 트립이 처음부터 떨렸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처음 뉴스킨에 왔을 때는 저기는 내가 갈 곳은 아닌가 보다. 근데 비즈니스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나보다, 가나보다. 나랑은 먼 곳이니까 난 나중에 이제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나도 가고 싶다.
세 번째는 와 진짜 이젠 난 가야 되겠다. 뭐냐면요. 제가 내 맘대로 안 되는 누적치가 한계를 넘으니까 간절해지던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나는 토익을 준비하는데 내 목표는 토익 850점이야. 근데 토익 200점인 분들이 간절할 것 같으세요? 안 그러세요. 근데 토익을 내가 한번 잘 해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해서요. 200점이었다가 500점 올라가고요. 500점에서 막 한 700점 막 이렇게 됐어. 그분들이 간절하시잖아요. 그쵸? 내가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한번 원하는 대학교에 떨어졌어. 조금만 하면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간절하시죠. 제가 뉴스킨에서 그거를 느꼈어요. 전 처음부터 간절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처음에는 간절하다고 생각하고 들어온 건 맞아요. 나 성공하고 싶다. 나 진짜 내 인생과 우리 가족과 우리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이런 소득 구조가 필요해. 자산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배워서라도 만들자. 지금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배워서 만들자.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필드에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내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당장 편함을 추구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목표도 있는데 자꾸 목표를 못 이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목표를 못 이루는 나를 보면서 점점 어때요? 너무 화가 나죠. 너무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고 진짜 난 왜 이러지? 막 별의별 생각을 막 다 하고 막 굉장히 철학적으로 막 들어갔다가 고민을 하다가 근데 그게 한계가 넘어갔을 때부터 아 진짜 잘하고 싶다. 나 진짜 목표 이루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것은 과정이니까 잘 그렇게 지내시면 된다는 거.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이게 간절함이 확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EBP가 되는 그 과정들을 정리했어요. 제 과정이에요. 이건 저의 과정이에요. 근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목표를 계속 못 이룸. 이게 첫 번째였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해. 나름대로 내가 생각했던 기준대로 맞춰서 하는데 계속 목표가 안 이루어졌었어요. 그렇게 어느 날 랠리를 가서 기가 막히게 동기부여를 받고 와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좋죠? 안 좋은가 봐. 안 좋은가 봐. 네. 주변 좀 돌아봐 주세요. 네. 저는요, 이 뉴스킨 특히 트윈즈 그룹에 와서요, 우리 형제 파트너 사장님들 너무 좋았고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 너무 좋았고요. 회사랑은 다른 분위기가 너무 좋았었거든요. 와서 시간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나름대로 제가 하고자 했던 것들을 했던 거죠. 시스템도 나오고, 그 소셜도 이렇게 해보고, 마케팅 사진도 찍어서 올리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랠리를 딱 갔는데요. 저는 항상 행복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랠리를 갔는데 저랑 너무너무 친했던 형제 파트너 사장님이 저 빼고 다 랠리 무대에 올라간 거예요. 저 빼고. 저만 밑에서 박수치고 있었어요. 그때가 이제 3년 좀 됐을 때? 그러니까 어떠냐면 저는 인생에 그 희노애락이 막 굴곡이 큰 사람이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여기부터 쫙 올라오더니 막 눈물이 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3년 동안 뭘 했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뉴스킨을 하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지만 나 뭐 했지? 난 뭐 했을까? 똑같은 뉴스킨을 했는데 난 여기 있고 저들은 저기에 있네. 박수를 치는데 이상한 거예요. 너무 감정이. 그래서 그때 제대로 마음을 먹게 돼요. 아 진짜 해보자. 그래서 결단을 해요. 근데 결단을 하고 나서요. 진짜 닥치는 대로 행동을 해봤거든요. 사람이 결단을 제대로 하잖아요. 막 진짜 뭐 이러면서 결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행동하는 것이 그렇게 두렵지 않아지고요. 그냥 열심히 액션을 하게 됐었거든요. 근데 액션을 해보고 그전에는 놓쳤었던 나의 비즈니스 스폰서님과의 밀착. 뭐만 하면 다 얘기했어요. 뭐만 하면. 저 이렇게 했는데요. 저렇게 했는데요. 뭐만 하면 다 얘기해서요. 상황을 공유하고요.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서요. 그러니까 제 하루가 어땠을까요? 바빴어요. 근데 결단하기 전에는
바쁜데 별로 안 힘든 거 있죠. 나 정신이 없어. 하루가 바빠. 근데 그렇게 안 힘든. 근데 이때는 진짜 바쁜 거죠. 진짜 너무 바쁘다. 어떡하냐? 진짜 바쁘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 이런 상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요. 5번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정들기 전 떠나는 파트너가 안 무서워짐. 이렇게 써놨죠. 제가. 갈 사람은 빨리 가져라 마인드가 세팅됐고 더 목표에 집중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됐잖아요. 제가 닥치는 대로 행동해보고 액션해보고 제가 결단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진짜 루비가 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경험을 이때까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 하면서도 한 명이 왔다가 한 명이 갔다가 두 명이 왔다가 두 명이 갔다가 이런 경험 해봤을 거 아니에요. 제가. 근데 결단을 하고 나니까 이 파트너 사장님들이 아닌 사람들 빨리 가졌으면 좋겠는 마음이 크고 그런 그 깡깡과 약간 생긴 거죠. 그래서 그때 정말 그 진도를 어떻게 나갔냐면 예전에는 한 분 한 분을 살폈었어요. 그 옛날에는 이 사람이 지금 감정 상태는 어떻지? 뭐 이런 거 있죠. 지금 내가 이 얘기를 해도 될까? 이분한테? 뭐 이런 거 있죠. 막 상대방한테 끌려가는 거예요, 제가. 근데 결단을 제대로 하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 했잖아요. 안 무서워졌다고 했잖아요. 그전에는 눈치를 많이 본 거죠, 제가. 근데 이제 나 같은 사람만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가는 게 안 무서워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리얼로 아웃라인이 진행이 됐어요. LOI가 아웃라인이 진행이 됐고 그중에 네 라인이 독립되고 다른 분들은 독립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네 라인이 결국 다 LT가 됐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 EVP가 됐고 EVP가 되고 나서 한 번도 그 라인들이 이렇게 없어지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러면서 느낀 거죠. 이거 제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거 진짜 내가 결단하고 해봐야 되는구나. 내가 조금 이게 스팀을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정말 큰 성장의 경험을 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EVP가 되고 나니까요. 리딩의 기회가 주어지더라고요. 이 중간 리더가 되고 나니까요. 생전 처음으로 갑자기 독서 미팅을 리딩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리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갑자기 다음 주에 한번 리딩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어땠을까요? 전 태어나서 발표도 안 해봤던 사람이에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가 강씨여서 1번이거든요. 그 학교 다닐 때 어때요? 1번 나와 뭐 이런 거 있죠. 분필 잡고 울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분필 잡고 우는 사람한테 갑자기 독서 미팅을 리딩하라는 거, 책도 안 읽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근데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해요. 어떻게 해요? 준비를 열심히 해서 하게 되죠. 내가 두려우니까. 그래서 리딩의 기회가 주어져요. 독서 미팅 리딩하고요. 그룹 미팅 본계정 리딩해보고요. 동안방, 현 뷰티템 시스템, 뷰티템 클럽 시스템, 구동안방 운영진 했고요. 투잡스쿨 운영진 했고요. 랠리 스텝 쭉 했고요. 벨로시티 아카데미 강사했고요. 세종대 행사 스텝 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리딩 못하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이거를 하다 보니까 리딩 잘하던 사람이 와서 리딩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리딩을 전혀 못했던 사람이 이런 경험치를 쌓게 되면서 리딩이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분들이 강은용 사장님 저한테 칭찬해 주실 때가 있어요. 종종 사장님들께서. 근데 그게 제가 애초에 잘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하는 거 보셨잖아요. 영상에서.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리딩의 기회, 이 리딩은요. 기회예요. 리딩을 나한테 맡겨주신다는 건 진짜 기회거든요. 그 경험의 누적치가 결국 나를 굉장히 많이 성장을 시킨다는 거죠. 리딩의 기회를 많이 얻어서 성장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제가 기억에 남는 스폰서링을 몇 개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요. 제가 투잡을 하면서 3개월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4개월 차 때 딱 대리점이 됐거든요. 판권을 딱 얻었어요. 사장님이 처음 된 거죠. 사장님이 처음 됐는데 그 다음에 저는 보상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알아서 대리점이 유지되는 줄 알았던 거예요. 저 같은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귀여운 발상인데 그때는 정말 그랬어요. 사업에 대해서 너무 모르니까 판권을 획득만 하면
판권이 저절로 유지되는구나.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 그 역으로 따져봐도 말도 안 되는 계산인데 그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어요. 대리점 되고 나서.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가만히 있었는데 진짜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어땠겠어요? 별의별 생각이 막 이렇게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을 찾아가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여기에 계신 스폰서링의 주인공분들은요 1대가 아니고요 쭉이에요. 6대 사장님들까지 중에 랜덤이에요. 네, 랜덤이에요. 그래서 제가 스폰서님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었더니, 제가 울어서 저는 그 남한테 우는 모습을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우는 모습을 딱 보시더니 그 스폰서님께서 사장님 진짜 성공하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게 너무 셌어요, 저한테. 왜냐면 저도 제가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지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막 우는 걸 보고 그 스폰서님이 사장님 진짜 성공하고 싶구나, 사장님 욕구 있네, 사장님 다시 해봐요, 뭐 어때, 다시 해보자, 이렇게 저를 끌어주셔서요, 제가 다시는 이런 이유로 이 스폰서님을 찾아가지 않으리 라고 결단을 하게 돼요. 내가 이런 이유로 스폰서님을 찾아가지 말자. 와, 나 사장님인데 사장님으로서 갖추지 않고 내가 울고 있었구나,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나 이걸로 다시는 찾아가지 말아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그 이후로는 절대 이 이유로는 안 찾아갔어요. 그래, 이렇게 또 저를 성장시켰던 스폰서링이 있고요. 그 다음은요, 제가 3교대를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해가지고 한 10개월 만에 10개월 11개월 만에 전업을 하게 돼요. 근데 전업을 딱 하고 나니까 제가 진짜 성실의 아이폰이었거든요. 학교 다닐 때. 그 개근상, 12년 개근상 이런 거 받았던 사람인데, 정확하게 전업하고 나서부터 아무것도 못 듣는 거예요, 알람을. 정확하게 전업하고 나서부터. 그래서 정확하게 전업하고 나서부터 자꾸 낮 12시에 눈을 뜨는 거예요. 제가 집이 의정부고 그때 당시는 센터가 선릉이었거든요. 그럼 2시간 전에 이제 나와야 돼요. 근데 시스템 오전 9시에 시작하는데 12시에 눈 뜨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의 파트너가 말을 해도 무수히 반복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또 미팅할 때는 네, 제가 꼭 진짜 이번에는 일어나 보겠습니다. 다음날 두 절, 연락 2절. 이거를요 한 몇 개월을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파트너야. 애가 멀쩡하게 생겼어. 애가 멀쩡하게 생겼는데 미팅만 하고 집에 가면 막 2절이 돼. 어떠세요? 뭐라고요? 집에 내려간대요. 집에 데려간다고? 내 집에서 재운다. 좋아요. 그때요, 제가 어느 날은 12시에 그 진동 때문에 막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는데, 욕창 안 생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욕창 생기겠다고. 등 안 아프냐요. 등 안 아프냐? 허리 안 아프냐? 그 정도로 자면 욕창이 생기겠다. 그때 제가 와, 우리 스폰서님 많이 참으셨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내가 나를 바꿔보자. 그래, 내가 한번 나를 바꿔보자. 그래서요, 그전에는요 늦게 일어나잖아요? 그럼 기분이 내가 나한테 상해. 내가 나한테 기분이 상해버려. 내가 일찍 일어나기로 나랑 약속했는데 못 일어나니까 나랑 기분이 상해서 늦게 일어나면 아예 안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서는 어땠겠어요? 늦게 일어나도 나를 인정해줬어. 내가 지금 일어났구나. 지금이라도 가자. 그래서 낮 1시든 낮 12시든 도착을 하더라도 무조건 사무실에 오게끔 결단을 해요. 그래서 저를 또 굉장히 성장을 시키게 한 스폰서링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0번, 1번, 2번은요. 한 번은 이런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그런지 뉴스캔에 와서 알았는데요. 조금 불편하면 자꾸 피하는 거예요. 조금 불편하면. 예를 들면 내가 뭘 하기로 했어. 근데 잘하고 싶어. 근데 뭘 하기로 했어. 그럼 난 해야 돼. 난 우리 집에서도 항상 그렇게 해왔던 첫째야. 그래서 그 첫째인가 봐요, 사장님. 아니에요? 엄청 공감을 해주셔가지고. 첫째, 그래, 난 책임감이 있지. 하기로 했으면 잘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꾸 놓치게 되고 못하게 되고 이러니까 자꾸 미루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많이 받았던 스폰서링 중에 하나가 사장님 피하지 마. 앞으로는 절대 피하지 마. 무슨 말이든 피하지 마. 그냥 직면해. 부딪혀봐. 그냥 얘기해. 불편한 거 있어도 얘기해봐. 부딪혀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그래서 제가 진짜 많이 받았던 스폰서링 중에 하나가 피하지 마. 직면해. 그냥 직면해. 너 스스로와 직면해. 나랑도 직면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의도적으로 노력하니까요. 진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진짜 많은 변화가. 와, 생각했던 것보다 안 불편하네. 피하는 게 더 불편하다는 거를 느끼는 순간이 오게 됐고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파트너 사장님들이 생겼어요. 저는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스폰서링을 봤는데 스폰서님이 사장님, 근데 이 친구에 대한 사장님 생각이 어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친구를 진짜 좋아해?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데 제가 멍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이 사람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죠. 진짜 뭐 지인이 아니었고 또 SNS로 만났고 이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제가 너무 막 일처럼 이걸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을 막 생각한 게 아니라. 근데 그 질문 한마디가 저를 되게 생각하게 했어요. 이분에 대한 내 생각이 어떻지? 이 사람이랑 나랑 진짜 성공해야 되나? 뭐 이런 거를 고민해보게 되니까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관계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스폰서링이 있었고요. 4번은요, 앞에서 읽고 깜짝 놀랐어요. 4번은요, 어느 날은 이제 스폰서님을 뵈러 그 집으로 갔어요. 근데 스폰서님이 진수성찬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배고프지? 얼른 먹어 봐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엄청 열심히 먹었죠.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먹었거든요. 그래서 다 먹었더니 근데 또 안 드시는 거야, 스폰서님이. 그래서 왜 그러시지? 자기는 배가 안 고프대. 그래서 왜 그러시지? 했는데 제가 먹는 거 좋아하니까 열심히 먹었어요, 일단. 그래서 열심히 먹고 다 먹었어?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다 먹었어. 잘 먹었습니다. 이랬는데 상을 탁 옆으로 치우더니 사장님 뉴스킨 그만둬 이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너무 어땠겠어요? 제가 근데 퀴즈 하나 낼게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왜요? 제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안 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바로 나오던데요. 안 돼요. 근데 사실 뉴스캔 누가 자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자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안 돼요 이렇게 된 거죠. 그때 스폰서님 뭐라고 하셨냐면 사장님 이렇게 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사장님 이렇게 할 거면 사장님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뭐 하고 이렇게 할 거면 하지 말자. 그냥 정리하자. 이렇게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진짜 똑바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 발톱부터 올라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네. 그렇게 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이런 스폰서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번은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마무리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 맞아요. 40분. 제가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5번째는요. 제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제는 팀이 조금 생긴 거예요. 왜냐면 EVP가 된 이제 그 후의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파트너 사람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협업을 또 함께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저도 모르게 제 파트너 사장님들이 저한테 섭섭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 난 항상 똑같았어. 근데 섭섭하대. 그러니까 제가 왜요? 이렇게 왜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왜 섭섭할까? 왜 섭섭하지? 근데 그게 저한테 엄청난 고민일 때가 있었어요. 그럼 나는 몸은 하나고 나는 똑같이 24시간인데 그럼 나는 내 시간과 몸을 어떻게 써야 되지? 막 이런 고민을 진짜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떤 한 스폰서님께 찾아가가지고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걸 털어놨거든요. 근데 그 스폰서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사장님, 되게 심플해. 왜 사장님이 모두를 좋아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 비즈니스인데 같이 잘하고 싶은 사람과 같이 협업해가면서 하면 되지. 왜 사장님만 모두를 좋아해야 돼? 저 거기서 완전 정리가 된 거예요. 어머, 맞네. 어머, 맞네. 그래서 이게 제가 또 엄청난 깨달음을 얻고, 굉장히 심플해지면서 비즈니스도 정진해 나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요, 초창기 때 있었던 부분인데요. 제가 말투가 이렇지 않았어요. 제가 말투가요, 여자들만 있었던 곳에서 일을 해가지고, 항공과 나오신 분. 항공과, 그리고 호텔과 이런 데 있으면은 여자들끼리 있잖아요. 그럼 말을 어떻게 할까요? 언니! 이렇게 하죠. 바로 나와. 다 아시는 거야. 만약에 언니들만 있는 곳에서 언니 이렇게 하셔야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가 한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카지노에서 일할 때 카지노가 진짜 언니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입사 전에. 진짜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들어가면 입을 꾹 다물고 일만 해야지 하고 딱 들어가자마자 일주일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일만 했거든요. 그래서 소문이 어떻게 난 줄 아세요? 싸가지 없다고. 쟤는 말도 안 하고 일만 한다고. 쟤 이상한 애라고. 이런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여초 사회에만 계속 제가 있었으니까 저도 모르게 아니에요 뭐 어쩌지 이렇게 말했나 봐요. 근데 제가 비즈니스 할 때도 어떻게 했을까요? 비즈니스 할 때도 제가 SNS로 이런 경험이 있어요. SNS로 제가 모르는 분을 컨택해서 이제 데모를 했어. 근데 분위기가 산으로 가는 거야. 저는 분명히 열심히 내가 데모를 해줬는데 갑자기 집은 어디예요? 집은 어디예요? 아무튼 막 그래서 진짜 별의별 경험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막 가입시키고 싶으니까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어쩌고 막 이렇게 했더니 갑자기 그분이 앞으로는 오빠라고 불러요. 진짜 있었어요. 사장님들, 제가요. 자, 이런 경험을 했을 때요. 제가 처음에는요, 부정 들어갈 뻔했어요. 뭐지? 왜 나는, 이거 비즈니스로, 나는 권리소득 만들고 싶은데 이런 일이 나한테 왜 생기는 거지? 근데 시간이 지나고 뭘 깨달았는지 아세요? 내 잘못인 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말 이상하게 했구나. 내 말투가 되게 이상했다. 아니, 애초에 그래서 그때부터요, 각 잡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아무도 나한테 오히려 나중에 무섭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래서 그 스폰서링을 받을 때 우리 그 트윈즈에서도 제가 항상 어떻게 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스폰서링을 딱 봤는데, 사장님, 왜 이렇게 끼를 부리는 것 같지? 이렇게 저한테 한번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요? 저 안 그러는데요? 저 애교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냥 애교 덩어리야. 말투를 고쳐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뭘 했냐면 유튜브에 쇼호스트를 찾아서요. 쇼호스트 말하는 거 그대로 따라했어요. 쇼호스트 PT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임영숙 스폰서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내 보면서 막 아나운서도 따라하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 이런 거 따라하고 막 따라하고 하다 보니까 대문 들어가기 전에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투가 달라지고 상대방의 반응이 달라지니까 이 주도권이 어디에 오겠어요? 저한테 오겠죠. 그러면서부터 결과가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여러분들도 스폰서링을 받으시잖아요. 근데 스폰서링을 받으실 때 솔직히 이런 말을 탁 들으면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상처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때 당시에는 당황스러웠던 적도 있거든요. 왜냐면 내 인생에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네, 칭찬만 해주잖아요. 보통 사회생활 할 때 좋은 게 좋은 건 하잖아요. 근데 내 성공을 진짜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당황스러웠지만 받아들였더니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스폰서링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제가 이제 빠르게 나가볼 건데요. EVP 되고 나면 이제 리더십 팀 만들고 싶잖아요. 그리고 레버리지 일으키고 싶잖아요. 제가 이 두 가지가 진짜 많이 헷갈렸었거든요. 리더는 찾는 거다 이런 얘기 듣고, 리더는 만들어지는 거다. 나를 생각해보면 나는 완전 만들어진 케이스 같아. 막 진짜 찾아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비즈니스 하면서 범했던 오류가 있어요. 뭐냐면 리더감을 찾았는데요. 그 파트너 사장님은 정말 뛰어나요. 정말 뛰어나고 막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막. 근데 제 파트너 사장님이 그런 사람이 들어왔을 때 내가 더 잘해야 되는 거라는 걸 나중에 깨달은 거죠. 파트너 사장님이 나보다 막 잘하면요, 제가 그때는 몰랐거든요. 근데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내 파트너 사장님이 이 부분 너무 뛰어나니까 이 부분 좀 해주겠지, 도와주겠지, 이 부분 좀 부탁해야겠다. 근데 내가 다 할 줄 알고 내가 다 진두지휘 할 수 있으면서 부탁하는 건 협업이 되는데, 내가 그러지 않은 상태로 이분한테 토스를 하는 거는 말 그대로 협업이 아니라 토스라는 걸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발견되더라도 그게 다가 아니라 나를 더 가다듬자. 내가 그에게 더 배우고 더 겸손히 나를 개발해서 협업 관계를 진짜 잘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를 진짜 많이 깨달았고요. 리더는 또 개발되는 부분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개발이 되려면 저 같은 사람은 스폰서님들이 3년은 기다리셨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사람의 때가 있으니까 잘 기다려줘야겠다. 그 사람이 뭔가 타이밍이 확 올 때가 있을 테니 그때까지 잘 기다려줘야겠다. 그 사람을 위한 선택을 매 순간 해야겠다. 그리고 내 욕심인지 그를 위한 생각인지를 항상 점검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런 부분을 깨닫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은 조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나중에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회사도 물론 중요하고 제품도 중요하고 팀도 중요하고 스폰서도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국 나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도 나, 실수하는 것도 나, 다 나구나. 근데 그 중에 어떤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냐면 힘이 좀 필요한데요. 어떤 힘이냐면 나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힘, 진심으로 또는 빠르게 미안하다고 할 수 있는 힘, 타인의 실수를 진심으로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힘, 진심으로 솔직할 수 있는 힘, 기꺼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는 힘,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힘, 나는 괜찮아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는 힘, 상대방의 힘듦을 진심으로 위해줄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제가 깨닫다 보니까 탓할 사람이 없는 거죠. 탓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나 정말 더 잘해볼 수 있겠다. 나 더 많이 가다듬고 더 좋은 리더로 성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인데요. 나도 해볼래 지옥의 트레이닝. 제가 모닝스쿨을요 1월 달에 정말 2번 못 나갔어요. 1월 달에 2번 못 나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곽태현 사장님의 모닝스쿨 때 곽태현 사장님이 지옥의 트레이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시험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체 시험 들 수 있을 만한 트레이닝은 뭘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어떤 파트너 사장님, 투잡을 하고 있는 파트너 사장님을 통해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뼛속까지 재인식을 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전체를 막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을 먹고 진짜 내가 진짜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 몇 명만 한번 제대로 트레이닝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게 되고 시작을 했거든요. 지금 5주째 하고 있어요. 근데 지옥의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이렇게 진행해요. 하트가 총 6개예요.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이 6개를 반드시 채워야 돼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네 분이 망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분이 특징이 기존에 있던 시스템에서는 본인을 드러내지 않고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제가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망근을 하시는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올 하트인 거예요. 제가 여기서 비전을 봐요. 제가 여기서 엄청난 빛과 희망을 봐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같이 한 맞춰서 열심히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서 그 모닝코어 첫 번째 오전 9시까지 강의 듣고 본계적 올리고 컨택을 50개에서 100개까지 하는 게 인증돼야 돼요. 오전 9시까지. 두 번째는요. 컨택을 SNS 하루 200개 하거나 약속을 2개 픽스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메일 스토리 3개 올리거나 피드를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지 파트를 붙일 수 있고요. 트레이닝 숙제를 제가 매일매일 드렸는데 이 트레이닝을 오후 9시까지 숙제한 거 올려주셔야 되고 바인더 탱코어를 밤 11시까지 올리는 게 미션이었어요. 근데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망근을 해요. 근데 이 트레이닝 어떻게 진행했냐면요. 제가 매일매일 이분들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서 올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영상은 아마 1인 기업 미팅하는 1차 미팅이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항산화 실험하는 건데 항산화 병을 꼬부기와 미키마우스로 이렇게 흔들면서 영상을 매일매일 찍어서 주셔야 돼요. 그럼 저는 그 영상을 보고 피드백을 드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최악보상까지. 이분들이 혼자서 데모를 못 해보셨던 분들이거든요. 자신이 없었던 분들. 근데 이걸 통해서 제가 피드백을 이렇게 드렸어요. 매일매일. 근데 이 피드백을 통해서 이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하셨고 그렇게 지금 5주가 지나고 나니까 결과가 나요. 그래서 ARO를 스스로 걸고 대문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초대를 하고 협업이 가능해지는 상태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도 진짜 더 집중해야겠다. 진짜 정말 비즈니스 하는 역량을 키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고요.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우리 사장님들도 나 진짜 열심히 해봐야겠다 생각 드세요? 네. 제가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느꼈던 부분들을 열심히 담아봤고요. 진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한 분 한 분 다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내가 정말 집중하고 스폰서님과 밀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의 강도로 트레이닝 받고 있고 어느 정도의 강도로 액션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더더욱 대박인 건 이런 부분들을 제가 오늘 다이아 사장님들과 함께 그 발대식 미팅을 했거든요. 근데 그 발대식이 제가 특별반 운영해봤던 것만큼이나 대단해요. 그래서 정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번 2024년도에 모두 다 발리를 함께 갔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